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을 믿었던 남편과 제 소꿉친구가 저를 배신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친구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고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그 후로 저는 어떻게 싸워나갔는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2,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죠. 어릴 적부터 저는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리라는 게 때로는 제 자랑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을 무너뜨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붙어 다닌 단짝이 있습니다. 이름은 영숙. 우린 학교를 같이 다녔고 사춘기를 같이 겪었으며 서로의 연애사까지 훤히 아는 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서로의 신랑을 소개받고는 야, 너 잘 골랐다. 넌 더 잘 골랐네. 하며 깔깔 웃던 사이였죠. 저는 결혼 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차려서 살림을 보탰습니다. 남편은 젊을 땐 공장에서 일했고 은퇴 후엔 주택관리 일을 하며 근근히 벌었죠. 아이 둘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은 다 장성에 각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소소하지만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찬 가게 마감을 하고 가게 앞을 대충 쓸고 집에 갈 시간이었죠. 그날도 마무리를 하려는데 멀리서 쿵쿵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영숙이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얼굴은 제가 50년 가까이 봐온 영숙의 얼굴이 맞는데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머리는 말라붙은 눈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거야? 저는 허겁지겁 의자를 내주며 앉히려 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영숙 남편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그 와중에 남편이 빚 보증까지 잘못 서는 바람에 집과 가게를 몽땅 잃었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된 의리를 생각해 그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칠만 있어.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을 뒤흔드는 씨앗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저희 남편 강태식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힘들었겠네. 그는 평소에도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기에 영숙에게 방을 내주자고 흔쾌히 말했습니다. 지영이 방 비어 있잖아. 거기 쓰라고 해. 저는 고마운 마음 반, 살짝 미묘한 마음 반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남편과 한 지붕 아래서 오래 산다는 건 왠지 꺼림칙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제 속마음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공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신문을 봤습니다. 그 전엔 남편이 식탁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웃으며 신문 속 뉴스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태식 씨는 세상 돌아가는 걸 참 잘 알더라. 에이, 뭐 그냥 신문에서 본 거지.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그저 친구끼리도 말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밀감이 조금씩 깊어지는 걸 느낄 때마다 제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부엌에서 영숙과 남편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남편이 프라이팬을 들고 계란을 부치고 영숙은 그 옆에서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둘 다 부드럽게 웃으며 꼭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습니다. 아이고, 정희야 왔어? 오늘은 내가 태식 씨랑 김치 부침개 해줬어. 영숙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 저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다가 그 소리의 주인공을 봤습니다. 영숙과 남편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다큐멘터리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그저 즐거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해? 제가 묻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영숙이도 그렇다고 해서 같이 보다가. 영숙은 제 눈을 피하며 웃었죠.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시장 가게를 열었겠지만 전날 늦게까지 손님이 몰려 피곤이 몰려온 터라 좀 늦게 나가려고 했죠. 남편과 영숙은 전날 아침 일찍 외출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죠. 아침 7시 반쯤 가게 재료를 챙기러 창고에 들렀다가 차 열쇠를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발을 굳혀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영숙은 제 남편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집 안인데도 머리가 젖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밥과 주스 그리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부부의 아침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지만 너무 늦었죠. 영숙은 급히 일어나며 아니 그게 아침밥 차려주다가 라고 변명했지만 제 귀에는 변명보다도 그들의 얼굴에 묻은 미묘한 웃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해하지 마. 그냥 얘기하다가 무릎에 앉는 사람이 어딨어.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그녀를 감싸줬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하면 아니 영숙이 사정이 딱하잖아. 내 친구잖아. 라며 저를 질책하듯 말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우리 아들 민수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무심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그 이모 요즘 왜 그렇게 친해?
아들마저도 느낄 정도라니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갔죠.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영숙이 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영숙 씨 손길이 달라.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한테조차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 와이셔츠를 왜 내가 다려? 영숙은 놀라며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아침에 태식 씨가 셔츠가 구겨져 있어서. 남편은 그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숙은 다음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저를 대했죠. 그 뻔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손님이 거의 없자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분명 침대에서 들려오는 낮고도 은밀한 웃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 아빠.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니 안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서 있었고 영숙은 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그냥 옷 좀 빌려 입은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숙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방을 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어. 영숙이는 갈 데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시도 집에 영숙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영숙은 당당하게 제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싸워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제 자식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까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죠. 저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있을 땐 절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가 가게에 있는 낮 시간에만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집 근처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집 골목 끝에 서 있었는데 거실 불이 켜지더니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남편이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순간 휴대폰을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화면 속에는 선명하게 남편과 영숙이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 민수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빠랑 영숙 이모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 나도 봤어. 며칠 전에 둘이 장 보러 같이 가는 거. 팔짱까지 끼고 있더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에게 부탁해 소형 녹음기와 CCTV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녹음기는 안방 옷장 속에, 카메라는 거실 장식장 사이에 숨겨뒀습니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각도와 위치를 몇 번이나 조정했습니다.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장군처럼 제 마음은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설치하고 하루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태식 씨 정희한텐 언제 말할 거예요? 남편,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정희 성격 알잖아. 영숙, 그 사람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 이렇게 몰래 지내는 거 싫어요. 남편, 조금만 참아. 내가 다 정리할게.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둘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고 바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둘 다 앉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과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녹음 내용을 재생하자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그건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이야. 장난? 장난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끝내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말하면 놀라지 마. 그리고 전부 털어놨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제가 보낸 사진과 녹음 파일을 듣고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그 여자 당장 내쫓아. 내 아빠가 맡고 있어. 그럼 나 내려갈게. 내가 직접 얘기할게. 이렇게 해서 다음 주말 지영이 서울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을 눈치챈 건지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한 집안에서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고 영숙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마치 우린 아무 일 없어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했죠. 그러나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2시. 저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기엔 남편과 영숙이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음 주말 딸 지영이 내려오는 날,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영상. 이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영숙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함정이었습니다. 딸 지영이 내려온 날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증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까지.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모든 걸 참아왔고 준비해왔죠.
남편과 영숙은 어색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차분하게 자료를 한 장 한 장 펼쳐 보였습니다. 아빠, 이건 뭐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영상은요, 아빠와 영숙 이모가 새벽에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지영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자 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아무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입을 열었죠. 정희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얼마나 뼈아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사람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갔고 남편도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켠이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함정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영숙과 남편이 제 재산 일부를 차지하려 했던 계획을 법적 증거와 함께 변호사에게 넘긴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 회사랑 친구들에게 증거와 소문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영숙과의 불륜 사실이 공개된 후 강태식은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처음엔 몇몇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사실을 물어봤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 귓속말로 태식이 불륜 났다고 하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다. 상사는 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출근을 점점 더 압박했고 강태식은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상사에게 불려간 자리에서 그는 간신히 말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자꾸 이상하게 소문이 도니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다른 직장으로 알아보게. 해고 통보는 그렇게 무참하게 내려졌다. 해고 후 강태식은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가족에게 사죄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결국 술의 의지에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 영숙 역시 동네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전에는 착하고 다정한 여자였던 그녀는 어느새 배신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다. 가게 문 앞에서 사람들이 영숙이를 냉대했으며 아이들의 놀이터에서는 아이 엄마들이 그녀를 말없이 쳐다봤다. 영숙은 점점 외로워졌다. 옛 친구 정희마저 등 돌린 것이 가장 큰 상처였다. 그녀는 후회와 자책에 몸부림쳤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냉담했다. 동네 작은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고 마을 축제에도 발길이 끊겼다. 그녀가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다. 남편과 친구가 무너뜨린 세상에서 홀로 남은 정희는 큰 결심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의지해온 그 가게를 접고 아이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반찬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엔 손님도 줄었고 마음도 무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옛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정희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사건 후 가족 간에는 어색함과 미묘한 감정이 남았다. 민수와 지영은
어른이 된 부모의 상처를 바라보며 성숙해 갔다. 엄마, 난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 말들이 정희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다. 한편 동네 사람들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믿음과 신뢰의 가치를 다시 생각했다. 누구도 함부로 남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